오늘은 부의 확장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나와 세상의 부를 연결하는 방법. 저자는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로 일을 했어요. 천영록 작가님과 제갈현열 작가님의 공저고요.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해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인생은 또 뜨거워진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천영록 작가님의 그런 성공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고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부를 이루었느냐,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다, 난 가진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 가진 게 있어. 무형 자산이 있어. 유형 자산은 없을지 몰라도 무형 자산이 있어. 무형 자산을 어떻게 유형 자산과 연결시키는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부를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써주셨어요. 돈이 있어야만 내 인생의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짐을 깨달았다. 돈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내 힘으로 읽어낸 돈이라면 더욱 그렇다. 당신 앞에 놓인 성공의 길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트레이더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저자는 살아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버는 건 아니겠죠. 그죠? 트레이더로서 자리를 잡으며 나는 자본주의의 면면을 냉철하게 응시해야 했다. 한치의 실수도 욕망도 모두 반성해야 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돈을 많이 만지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수도승같이 모든 잡념을 끊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각자의 꿈을 이뤄갈 책임이 있다. 각자의 방법으로 행복해질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프롤로그를 시작합니다. 파트는 세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파트는 부는 연결이다. 두 번째 파트는 부의 DNA를 깨우는 법. 세 번째 파트는 부의 DNA를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이고, 네 파트로 나뉘어지네요. 6계단만 오르면 부가 보인다. 저는 이걸 3번 나누어서 리뷰를 할까 합니다. 3번 나누어서 리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부의 연결. 부는 단 한순간도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다. 정말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말. 이 시대에 부를 획득한 사람들은 단 하나의 진실에 눈을 뜬 자이다. 돈은 한순간도 홀로 있지 않았다는 진실이다. 돈이 돈을 번다. 너무나 익숙한 말,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말, 동시에 아주 잘못된 말이라고 저자는 시작하고 있어요. 돈은 결코 저절로 벌리지 않는다. 돈이 많다고 유리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확실히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버는 건 맞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당신과 10억을 이미 벌어본 사람. 근데 10억을 벌었는데 사업이 망해서 다 돈을 잃고 똑같이 100만원, 100만원이 있다면, 누가 먼저 돈을 빨리 벌 수 있겠노? 라고 했을 때, 당연히 10억을 벌어봤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고, 이유는 뭘까요? 벌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10억을 잃었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벌었던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잘못, 자신의 귀찮음을 위안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곱하기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자신의 노동을 가지고 하는 소득이고요. 근로소득은 더하기만 한다면 투자는 곱하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곱셈은
곱하기와 더하기의 차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더하기 해서 0을 더해도 더하기 없어지지 않지만 곱하기에 0을 곱해버리면 그 값은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자산과 곱하기는 물음표는 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산을 가지고 무엇을 곱할 것이냐, 그것이 부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면 그 과정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 그 결과만 자꾸 묻는 거죠. 너 뭘로 부자가 되었니? 너 뭘로 부자가 되었니? 함께 부자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이야기해주면 듣기 싫어요.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말해. 근데 과정 없이 그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 종목이 뭔데? 라고 그냥 듣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그 종목이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에 샀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결과만 듣는다면 절대로 자신의 노력 없이 부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조목목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의 거의 모든 부는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 구조를 통찰한 사람이, 그 연결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부를 거머쥘 수 있다. 다행히도 이 연결고리는 아직까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성공 법칙을, 성공 곡식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 방정식을 찾아라. 돈은 마치 도시를 온종일 빛나게 하는 전기처럼 복잡한 자본주의 토대 위의 연결망으로 만든다. 그 연결망의 어느 지점에 당신을 배치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옛날과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의 우물만을 파면 됐었거든요. 장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스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우물만 오랜 세월 파다 보면 그 직업의 어느 수준에 이르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하나의 우물만을 파서는 그렇게 부가 나에게 오는 방법이 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태풍이 오면 돼지도 하늘을 난다. 시기만 잘 타면 절대 날지 못할 것 같은 돼지조차도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돈의 연결망 속에 나의 자원을 올려놓을 것이냐. 평생 한 가지 실물을 붙잡고 평생을 거쳐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노력을 해서 한 우물을 팠다 하더라도 그것과 세상을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부의 확장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찾으려 노력한다. 무엇이 자원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자원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찾는 자원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배치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분야에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연결된 사람인가? 단절된 사람인가? 라고요. 그래서 나의 아이디어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 인맥, 이것을 통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돈은 세상을 이해하는 현미경이라고 소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이랬었구나. 나 역시 이 저자의 생각과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3년 후의 나를 얼만큼 존중하는가라는 소제목으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나에게 자산을 물려준 과거의 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오늘의 내가 10년 뒤에 나에게 전해줄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저는 3년 전에 저에게 참 감사해요. 3년 전에 제가 아파트를 정리하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 결정을 내렸던 저에게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했던 아주 많은 재테크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꼽는다면 단연코 제가 가장 높게 꼽을 수 있는 게 다가구 주택의 구입인 것 같아요.
그것이 자산이 되어서 저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천원묵 작가님처럼 아주 많은 돈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 역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유를 지금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노동하지 않아도 저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자본의 시스템을 이미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제가 저에게 해준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빗대어서 또다시 3년 후에 제가 지금 현재의 저에게 고마워할 선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하나하나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눈 바로 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지 않고 먼 미래에 저의 행복까지도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휴직을 하면서 당장 나가서 저의 근로소득을 벌 수 있어요. 그 근로소득을 버는 것이 저의 빠른 은퇴를 보장해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저의 손이 가장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잠시 미뤄두고 세상과 다른 연결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휴직은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찍고 있고요. 계속 인터넷상에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3년 후에 저에게 지금 책을 쓰는 창작의 고통은 있지만 그 선물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의 나를 존중하는 법. 3년 후의 성공이 눈앞에 성공보다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3년은 너무나 먼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3년은. 네. 어리석음이란 곧 지금과 내일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함을 말한다. 오늘의 나는 어제 행동의 결과다. 수없이 많은 과거의 내가 이어져 오늘의 나를 만든다. 내 주머니에 1억이 있다면 분명 과거의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다. 내일의 내 주머니에 1억이 있길 원한다면 분명 오늘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전 이 말을 읽고 쫙 닭살이 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해요. 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온라인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온라인 독서 모임. 벌써 지금 6기, 7기 분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나와 세상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면대면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린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 부의 확장을 읽고 서평을 쓰면서 제가 과거의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과거의 저를 한번 돌아보니 블로그에 전체 공개를 하고 전체 공개로 글을 쓰던 제 과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이 글을 통해서 저의 전체 공개의 글을 통해서 저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고요. 그것이 몇 년 쌓이고 나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이란 걸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브런치에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저의 유튜브 영상에 저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과 여러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와 보통 사람의 다른 점은 내일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연결해서 사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또다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의 노력이 3년 후, 5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의 왕관이 주는 무게를 피하지 마라. 네.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 있다. 금전적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의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마다 되게 감사해요. 아, 내가 나라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의 세금으로 또다시 이
세금들이 가치 있게 쓰여져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네,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돈이 주는 왕관의 무게를 피한다면 네, 그 부를 누릴 수 없겠죠. 네. 저자가 만난 대부분의 자수성가 부자들은 10년 후에 자신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면 좋은 점은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력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력.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권리가 생기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력이 생깁니다. 네. 결국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행복을 못 느낀다면 당장 그만두거나 상황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재력입니다. 네. 돈이 없다면 사실은 이런 자유를 선택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이 자본주의의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조금 제가 다른 책에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쓰고 있는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쓰고 있는 돈의 그런 것을 조금 낮추면 그리고 자신의 그것을 한다면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두가 뭐 몇 억대 부자들만이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너무 슬픈 사회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금수저, 흑수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삶의 방정식을 바꿀 금액. 이거 파이어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이어족에 대해서. 파이어족이 뭔지 아세요? 네. 미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파이어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금전적인 자유를 얻고 빨리 은퇴하자라는 거거든요. 저 역시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이어족은 욜로족과 정반대 행동을 요구합니다. 네. 저는 해외여행 따져보면 제가 결혼 전에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던 것들을 제외하고 결혼하고 해외여행을 따져보면 신랑과 신혼여행 간 게 다예요. 네, 신랑과 신혼여행 간 게 다예요. 저는 저희 아이와 아직까지는 해외에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어린 저희 딸아들과 나가기보다는 나의 딸아들이 좀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그 돈을 가지고 외국을 나갈 수 있는 또 길게 나가서 좀 그 삶을 느끼고 왔으면 좋겠어요. 관광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파이어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써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신이 써야 하는 자금에 자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금전적인 자유를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하기 싫어. 나 그냥 은퇴할래. 이거는 책임감 없는 사람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덜 씁니다. 네, 덜 소비하고 많이 모읍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소비를 줄이는 건데요. 천원묵 작가님이 자신은 수도승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글을 보면서 막 웃었어요. 저도 수도승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돈은 책 사서 읽는 거 하고요. 사람들하고 만남을 할 때 마시는 커피값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다 장 보고 먹고 그런 것을 쓰는 거고 저 삶 역시 수도승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네. 되게 일정하게 살아가고 있고 제가 쓰는 소비의 대부분은 책밖에 없거든요. 책과 선택이라는 상담을 진행할 때 카페에 가서 마시는 차값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삶을 불태우는 사람과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라. 나는 경제적 자유가 영원히 선택한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일에서 진짜 일로 바꾸어라.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가짜 일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진짜 일로 바꾸어라 라고 천영록 작가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삶이 자본가의 삶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슬은 서말이 넘는다. 당신의 일은 그것을 꿰는 것이다. 연결이 하는 일은 미래의 일이다.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과 제가 하고 있는 선택이라는 상담이 다 무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물으세요. 왜 무료로 하세요? 돈을 받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무료로 하세요? 라고 하는데, 네, 저는 저의 미래의 일과 지금 연결 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저의 미래에 저에게 선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투자입니다. 네. 모두가 볼 수 있지만 얻는 자는 극소수다라고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없잖아요. 그죠? 전 세계의 정보를 우리는 방구석에 앉아서 다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개된 데이터를 어떻게 자신과 연결시킬 것인가.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램군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램군이 정말 나와 있는 너무나 많은 그런 정보들을 자신에게 맞게끔 연결시킨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를 연결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가 창조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밥솥이 발견되기 전에 식당에서 밥을 짓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밥솥이 발달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밥만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더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달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일들은 그런 기기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살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밥솥에 예약 기능을 눌러놓으면 딱 제가 예상했던 시간에 밥이 되고, 세탁기도 예약으로 눌러놓으면 세탁기가 다 되잖아요. 그걸 꺼내서 건조기에 돌려놓으면 건조기 알아서 다 해줘요. 너무나 좋은 그런 과학의 힘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듯이 AI가 발달된다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치를 세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 연결을 하는 습관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본능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과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본능을 따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본능과 상식이라는 위험한 망상이라는 소제목으로 본능을 따르는 사람, 상식에 집착하는 사람, 돈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능을 거슬러라. 애초에 상식이란 것은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접점을 찾아라. 미개척지를 찾으려는 욕구를 가져라 라는 거거든요. 컬리 마켓 맞아요? 컬리. 저는 그걸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주부의 삶으로서 새벽에 싱싱한 야채가 문 앞에 배달되어 있다면 이라는 그 상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저희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과일을 정말 배달해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에게 했었을 때 제가 그럴까? 근데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한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데 캘리 마켓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일뿐만 아니라 싱싱한 그런 채소, 그런 바로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아침을 하기 전에 그게 배달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직장인인 엄마가 정말 택배가 2시, 3시쯤에 오면 참 난감하거든요. 문 바로 앞에 아무리 아이스박스 포장이 잘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된다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캘리 마켓이니까 너무 좋은 연결점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경쟁에서 돈으로, 그것을 넘는 사람으로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죠? 우리가 부를 상상하는 이유가, 부자를 꿈꾸는 이유가 스크루지 영감이 되고 싶어서 상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파트 2, 부의 DNA를 깨우는 법에 대해서 저자는 알려주고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돈을 연결하는 힘,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은 레고 블록과 같다. 내 앞에 있는 아주 많은 레고 블록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거죠. 돈이 만드는 인생의 무대, 그리고 당신이라는 주체. 이렇게 보이세요? 인생의 방정식을 바꾸는 부의 구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대부분 하고 있지 않은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중간에 있는 것이 부를 만들어내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무엇일까? 저죠. 네, 납니다. 스스로가 연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형의 자산과 유형의 자산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연결. 부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하세요. 블로그 하시고 블로그에서 본인이 잘하는 일을 남기세요. 저는 제가 가는 식당 다 사진으로 찍어서 블로그에 남깁니다. 제가 가는 여행지 사진을 찍어서 다 남깁니다. 단 저는 얼굴이 공개되는 거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과 저희 남편은 이제 저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뒷모습이나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진들을 일부러 몇 장 찍어서 올립니다. 그 블로그에 간단한 저의 모든 흔적들을 남겨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부끄러우시면 비공개로라도 쓰세요. 일단은. 그리고 그 비공개가 나중에 쌓이면 전체 공개를 하시면 돼요.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들을 때 뭐야 자랑해 라고 들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러한 것이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남기세요.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럼 그 물건을 사용한 후기에 대해서 남겨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면 돼요. 우리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글 쓰는 방법들 배웠거든요. 다만 안 썼을 뿐이죠. 블로그 하세요. SNS 하세요.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남기시면 제가 읽고 있는 책, 제가 하고 있는 운동, 그것만 남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줌을 통해서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상담해드릴게요.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애 키우는 애기 엄마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술에는 간절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수록 동일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적을수록 보다 높은 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따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더 적은 시간, 더 적은 노력으로 얻어라. 고마움을 느끼는 기술. 고마움을 느끼는 기술. 제가 아까 선택이라든가 독서 모임을 할 때 무료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만약에 유형으로 바꾼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것으로 돈을 얼마 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돈은 안 받아도 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재능 기부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겠죠. 자신이 얻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 역시 고마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무형의 자산을 하나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옆에 있는 애기 엄마의 아이를 같이 돌봐주세요. 돈 받지 마세요. 돈을 받아버리면 그건 그냥 하나의 아이를 봐주는 돈 받는 폐일 뿐이에요. 돈을 받지 마시고 그냥 고마움으로 나의 아이와 옆에 아이를 함께 봐주는 거,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단 하실 수 있는 부분과 하실 수 없는 부분을 아이를 맡기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긋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라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거머쥐는 돈의 크기, 타인의 고마움 플러스 희소성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고마움 플러스 희소성.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를 하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미래를, 이 지금의 내가 하는 행동이 미래에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계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옆집에 아이, 일을 하고 있는 엄마가 코로나로 지금 아이를 맡기지 못해서 발을 동동거리는 엄마에게 아이를 봐주는 그런 고마움의 희소성을 준다면 나의 미래와 연결을 지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이 안 되시면 저에게 메일을 주세요. 제가 함께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이 들어오는 하이패스, 무형자산의 꽃,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신용입니다. 신용은 부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유형 자산을 획득하지 못한 우리가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일이다. 신용, 남의 돈이나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무형의 한도라고 얘기합니다. 유산이 없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다리라고 표현해요. 그래, 내 실력으로, 내 근성으로, 내 인성으로 신용을 쌓아보자. 신용을 쌓아보자. 제가 지금 애기 봐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누구 집 엄마한테 아기 맡겨놓으면 너무 잘해줘. 너무 잘해줘. 아이랑 숙제를 딱 같이 해주고, 뭐, 자기 아이처럼 딱 그렇게 봐줘. 근데 돈을 받지 않아. 그래서 난 너무 고마운데 그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입소문을 만드시면 돼요. 네, 그런 입소문. 네. 돈은 거미줄 아래에 존재한다.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거동락.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과 동락, 함께 놀 수 있는 사람. 동고동락. 예, 동거와 동락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단순히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보다 네, 함께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상부상조를 얻을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만나는 3명의 평균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평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고민이 있을 때 명함첩부터 뒤진다고 합니다. 명함첩을 뒤져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자기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핵심에 접근하는 티켓은 긍정적 진취주의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돕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핵심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돕는 법 뭐냐면요. 책 읽으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글 쓰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돕는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법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연결되기를 기다린다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 어떤 연결이 이루어지냐면요. 다른 블로거들과 이웃이 됩니다. 네, 다른 블로거들과 이웃이 됩니다. 긍정주의와 낙관주의를 구분하는데요.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긍정주의자가 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긍정주의,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통제 불가능한 일을 만드는 시간 낭비를 줄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한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나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일어났을 때 코로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통제 불가능한 거, 통제 가능한 거. 그럼 저는 어떻게 했나? 온라인 독서 모임을 만들자.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화끈하게 사버리면 어쩐지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척 하고 싶은 게 자본주의가 돈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권력의 시작. 뭘까요? 네, 절제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절제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력감을 주는 것에서 끝이 아니다. 허세로 가득 찬 자만심을 진짜 자존심으로 바꾸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 절제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 제가 또 부의 DNA를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확장. 미래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과거, 현재,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만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부의 확장 다음 시간에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만남 드림이었습니다.